네,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돼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선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서 들어가 보죠. 네, 방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약 10분 정도의 발표였는데요. 결국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비상계엄이 왜 선포가 됐는지였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 윤 전 대통령의 권력 유지, 독점 이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게 어디까지나 표면상 이유였고 군을 통해서 사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을 해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던 게 계엄 선포의 동기라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제거, 봉쇄, 그리고 대통령이 재선 3선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 등의 문구, 그리고 최상목 문건에 적힌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메모 등을 근거로 들었고요. 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번 발표를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냥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의 발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 이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2023년 10월 군 인사전에 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로 할지 검토했다는 건데요. 이른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이 방첩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에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또 2022년 1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이 총살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을 사전 준비에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당장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이 기소한 건에 첫 선고 나오고 있다, 나올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되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사건인데요. 네. 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선 첫 번째로 선고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혐의는 알선 수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두 가지였는데요. 알선 수재는 이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의 준장 진급 그리고 9.3회 당시 육군 제2기갑 여단장 이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중요한데 이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서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를 했고 네. 2024년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요원 명단을 요구해서 이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핵심인데 이번 선고에서 이 계엄 관련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재판에서도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내란 특검이 그동안 기소한 인물들을 보면요.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걸 비롯해서 3번 기소가 되었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이 북한 평양 상공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반 이적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됐고요. 특히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인데 네.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내란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 1일에 1월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예. 내란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12.3 비상계엄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재판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방금 말씀드린 내란 특검이 기소한 3건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지난달 종료한 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 이렇게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리고 별도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고요. 최근 기소된 일반 이적죄 관련 재판도 1일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요, 30회 정도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회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두고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는 과정인데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병 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핵심 피의자 도피 관련 혐의 2건을 새로 기소해서 5개 재판부에서 매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12.3 비상계엄 관련돼서 국무위원들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선고 관련돼서는 한덕수 전 총리 이 선고가 지금 가장 먼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예상되는 선고가 있습니다. 국무위원 재판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가장 속도가 빠른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1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준비와 집행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20여 차례 재판이 열렸고요. 네. 증인 신문이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가 쟁점인데 소방청과 경찰청 간부들이 증언대에서 당시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간지 증언 중이고요.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선관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했는지 그리고 구치소 수용태세 점검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별도 재판이 열리고 있고요. 군경지휘부는 일부 재판을 비공개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